자, 그러면 2021년 지방직 9급 경력경쟁 임용 물리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력경쟁 임용 물리는 조금 해설 강의가 올라간 지 좀 됐었죠. 그래서 조만간 리마스터 버전을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적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아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1차원 운동이란 얘기지. 거기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아니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 아니면은 가속 시간 그래프가 있지. 이것들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게 뭐였어? 바로 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왜?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는 가속도를 알려주고 넓이는 밑넓이는 머르미의 이동거리를 알려주지. 그래서 VT 그래프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 출제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VT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해하면 안 돼. 뭐 제가 이론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리죠. VT 그래프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이 얘기가 XT 그래프나 AT 그래프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XT 그래프는 2차 함수꼴 또는 2차 함수 이상의 꼴로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죠. 근데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위치 시간 그래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6초까지는 어떻게 해? 6초까지는 위치가 쭉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서 10m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착하는데 뭐 6초가 걸린 거야. 근데 6초부터 4초까지는 6초부터 10초까지는 어떻게 된 거야? 되돌아온 거지. 되돌아와서 4m 지점까지 되돌아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겠지. 자, 1번 6초일 때 물체의 순간 속력. 자, XT 그래프에서 순간 속력이 뭐야? 바로 기울기가 되지. 기울기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력은 0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2번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6m이다. 자, 이동 거리 물어봤네. 자, 변위를 물어보는 거랑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거랑은 엄밀히 다른 거야. 자, 10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이동 거리는 10m 이동하고 또 6m 이동했으니까 16m 이동한 게 맞지? 그럼 변위는 어떻게 돼? 변위는 마지막 위치로부터 원점까지의 직선 거리지? 그러니까 3m가 되지. 변위를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이동거리 물어봤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다.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 우리가 평균은 위에다 이렇게 발을 쓴댔지? 아니면은 뭐 꺽쇠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리학에서는.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되지. 이동거리. 그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평균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가 되지. 그러니까 변위는 우리가 아까 몇이랬어? 4랬지. 그리고 시간은 10이니까 속도는 10분의 4고 이동거리는 16m니까 10분의 6에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볼 것도 없어. 사실 진입判별을 위해서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4번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 물어봤네.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을 어떻게 전체 변위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거꾸로지. 시간분의 거리 해주면 되는 거지. 변위. 그러면 답은 0.4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 계산해놨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이나 아니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프 해석이나 공식 도입에 있어서 절대 망설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AT 그래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강사님? 자, AT 그래프는요,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아마 충격량 그래프 해석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랑 같이 엮어서 공부해 주시고, 뭐 AT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A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속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격량 파트, 운동량 변화량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림은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외부에 W만큼 일을 하고 저열원 Q에 열을 방출하는 어떤 열기관이래요. 자, 열기관. 우리 열기관 많이 공부했었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을 흘려주면서
여기서 남는 이 여열이라고 부르지, 여열. 요즘은 여열이란 말이 교과서에서 없을 거야. 근데 여열은 남은 열을 말해요. 고열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뽑을 만큼 뽑아 쓰고 남은 저열원으로 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열원의 온도를 0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역학적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Q는 EQ래. 그럼 이 열기관의 효율은 몇이야? 이 열기관의 효율은 우리가 Q를 줬더니 0.5Q 0.5Q만큼 저열원으로 간 거지? 그러면 이 열기관은 2를 0.5Q만큼 하는 거니까 열기관의 효율은 0.5, 즉 50%가 되겠습니다. 그러겠지? 이게 뭐 공식 넣어도 똑같아. 공식 어떻게 구하니? 이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면 이걸 온도로 바꿔도 상관없지만 열량으로 표현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빼는 거지? 1 빼기 QH분의 QL인데 QL이 지금 0.5잖아. 그래서 0.5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막 전개할 필요 없어.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하고 프로 상관없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네. 1번 Q는 EW이다. 아니죠? Q는 0.5Q고 얘는 W랑 같지? 그러니까 EW란 진술은 잘못된 겁니다. 자, 2번 열기관의 효율은 50%다. 바로 나오지? 그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Q를 줄이면 열 효율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Q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만들수록 열 효율이 좋아지는 건데 0에 이를 순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잘못된 진술이고요. 4번 Q가 W인 연기관을 만들 수 없죠. 그쵸?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위배가 되게 됩니다.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도 열역학입니다. 그래프 해석이 나왔네요. 자, 열역학 그래프 해석은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압력 온도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력 경쟁 지방직 9급 경력 경쟁 임용 물리 시험에는요. PV 그래프나 PT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PV 그래프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PV 그래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길 바래요. 자, 밀폐된 빈 압력밥솥. 자, 밥 직접 해보셨나요? 요즘은 쌀 씻어서 그냥 눌러놓고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돼? 밥 다 되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어쨌든 압력밥솥을 가열한대요. 자, 압력밥솥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과 부피, 열역학적 관계를 잘 나타낸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계략적으로 물어봤는데, 자, 압력밥솥이 사실이라는 거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제가 또 한 그림 하잖아요. 여기에 물 넣고 쌀이 이렇게 차 있겠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막혀 있죠? 막혀가지고 여기에 압력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수증기를 내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자, 보면은 얘의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이 부피는, 압력밥솥의 부피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계략적으로 나타내랬지?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 부피 변화는, 일정하다,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압력은 계속 높여서 어떻게 돼? 온도를 높이지?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밥알과 물을, 이상기체라고 표현한다면은, PV는 온도에 비례하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 부피는 일정하고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온도를 쭉 높이 올려가지고 밥을 한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PV 그래프 해석인데, 압력밥솥은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야, 사실. 이상기체 방정식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부피가 늘어나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 부피 변화가 있겠죠, 분명. 팽창하잖아. 근데 계략적으로 나타나는 걸 찾으랬으니까, 부피가 일정한 이 4번 그래프를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출제 의도는 알겠어. 일상생활 연계 이런 거겠지. 근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딱 내신 시험 문제 정도인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레퍼런스는 2013년, 14년 그쯤에 도입된 공구 개정 교육과정 물리 1에서 반도체 파트가 들어가고 그 파트에서 주로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8년 전에 있던 그 교과서에서 레퍼런스가 있는 거지. 지금 교과서에서는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소자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림은 저마늄과 비소, 게르마늄과 아세닉이죠. 아세나이드가 도핑된 물질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양이래요. 자, 도핑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전자나 아니면은 홀,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일종의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한글로 뭐였지? 나 간만에 하니까 이거 한글로 기억이 안 나네. 전하수송자를 넣어주는 거지. 그게 홀, 그러니까 전공일 수도 있고 자유전자일 수도 있어. 말이 잘 안 나온다.
옳지 않은 것은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14족 원소죠. 14족 원소야. 주기율표 3죽인가? 그치, 탄소 아래 있지? 그치, 탄소 아래 있어. 그래서 14족을 보면은 탄소, 게르마늄 이렇게 있지. 그래서 탄소와 저마늄은, 게르마늄은 옛날 용어예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4개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유전자가 하나, 둘,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게르마늄이 있고요.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있고 옆에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반도체가 됩니다. 이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에너지 밴드갭, 에너지 띠틈이 대략 0.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세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아세닉 같은 경우에는 15족이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5개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표시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전하 수송자가 되는 거지? 얘가 자유전자처럼 자유전자로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조금 더 잘 흐를 수 있게 해줘요. 이걸 일종의 이런 것을 도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죠. 1번 N형 반도체입니다. 자, N형 네가티브지? 네가티브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그걸 N형 반도체예요 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에 그 아세닉, 비소가 아니라 갈륨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전자가 한 개 비고 홀이 생기지. 이 홀이 마치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전하를 흘려주는 것처럼 전기가 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P형 반도체라고 불러야겠지. 확실히 개념 정리하시고요. 2번 원자과 전자는 비소가 5개, 저마늄은 4개이다.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 왜 문제 있잖아. 게르마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지? 그 얘가 또 한 개를 준 거지? 또 얘가 또 한 개 주고 밑에서 한 개 주고 하면 딱 4개씩이잖아. 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비소는 5개, 저마늄 4개.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전압을 걸어줄 경우 주된 전하 나르게. 자, 전하 나르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하 수송자 있죠? 이 수송자를 한글로는 나르게라고 불러. 수송자는 이제 옛날에 한국 물리학에서 번역한 용어고 현재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나르게라고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양공이라고 했는데 이 자유전자 있잖아, 자유전자.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죠. 답은 3번이겠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상충되는 답안이기 때문에 찍어도 2번과 3번 사이에서 찍어야겠죠. 자, 4번 도핑으로 전도띠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자, 전도띠만 그려볼까?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띠틈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자가띠고요. 여기가 전도띠죠. 오늘은 한 번에 말했다. 원자가띠는 우리가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고 전도띠는 컨덕션 밴드라고 불러요. 이게 띠틈이고요. 이걸 영어로는 밴드갭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 도핑을 하게 되면은 전자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지.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전자가 들어오면은 이 전자에 의한 띠가 이렇게 생겨. 그래가지고 원래 띠틈이 이랬는데 띠틈이 좁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그럼 전자가 더 잘 흐르겠지, 전류가. 그 얘기야. 그래서 전도띠 아래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는 건 맞는 진술. 그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전틱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재밌는 문제니까 부담 없이 푸실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다루는 데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 아세닉이 아니라 갈륨이나 아니면 13족 원소로 치환된 그림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교과서가 또는 공무원 시험 책이 좀 오래된 거면은 용어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 그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까지 풀고 잠깐 쉬죠. 그림은 융수철 작용한 힘과 융수철이 늘어난 길이 관계. 자, 힘과 길이 관계. 그러면은 우리가 힘과 길이의 관계가 선형이지? 이게 뭐야? F는 KX지, KX. 절대값 쓸게, 마이너스 쓰기 싫으니까. 이게 선형으로 유지되지? 이걸 선형 그래프라고 불러. 리니어 그래프 또는 선형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바로 후계 법칙이지. 후계 법칙. 이 후계 법칙은요, 안타깝게도요, 굉장히 적은 늘어난 길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이 그래프는 지금 선형인 거 보니까 후계 법칙이 만족되는 그래프야. 자, 융수철을 원래 길이보다 3cm 늘리려면은 A에서 B까지 3cm 늘어난 A에서 6cm까지 늘어난 B까지 늘리려면 해야 하는 일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힘 늘어난 길이 그래프, 융수철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뭘 의미해? 바로 해준 2를 의미하지? 얘가 W를 의미해요. 넓이 구해봅시다. 이 넓이 어떻게 돼? 근데 우리가 3에서 6까지 구해야지. 그러니까 얘만 구해주면 되겠네, 얘.
그러면은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주면 되겠지? 12 곱하기 6 나누기 2 빼기 2분의 3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지? 36에서 9를 빼니까 27이 되겠지?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의 법칙은요. 이 그래프 출제가 잘 안되는 편인데 여기선 그래프 출제가 됐네.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7급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시험에서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f, x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단순히 공식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래프상으로 푸시는데 힘, 위치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용처리 해준 일이다. 용처리 지닌 에너지 혹은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이다 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문제 풀었으니까 잠깐 쉬고 와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 6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